지수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1:1) 대응이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1:1 대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이 여기의 값을 t라고 잡는다면 a에 대한 t제곱이 되는 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a의 t제곱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k라면 그것을 만족하는 t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하는데 뭐 방정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대신 시험에는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원리도 또 되는 거니까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4x예요. 사실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얘가 이렇게 됐을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2x가 같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1:1 대응이라는 거고. 따라서 그냥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쪽도 넘어가 볼게요. 얘도 지금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거기에 x 마이너스 8제곱이 있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제곱이 있는 것이고 3의 2x 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을 테니까 결국에는 2x 제곱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냥 이 2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해가 2개 나왔는데요? 뭐 2개 나오면 어떠냐고. 괜찮니?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여기서도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x 3분의 4는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2x 플러스 6제곱이 있는 거니까 4분의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있는 거고 얘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3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괜찮을까요? 그냥 이런 방정식들인 거야. 이렇게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뭐 저랑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같은 문제를 볼까요? 뭐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드는 거죠. 얘는 2의 x의 제곱의 4배인 거고 마이너스에 이놈은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6, 그죠? 49, 36에 2의 x가 됐을 것이고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뭐 해주고 싶은 거야? 2의 x를 t로 치환해주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되겠어? 4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3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됐을 거고 4로 나눴겠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 따라서 8일이 마마가 됐을 테니까 따라서 t값은 8 또는 t값은 1이 됐겠지. 맞니? t가 뭔데? 2x, 그쵸? 결국에 따라서 x값은 3이거나 x값은 0이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쳐볼까요? 그럼 얘는 뿔뿔이 됐을 테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때의 x값은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8인데 얘는 1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x값은 0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붙게 되죠. 네, 나머지 문제들도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근을 알파 베타래. 봐봐. 이 방정식은 우리가 치환을 느낌이 드죠?
3의 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에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텐데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3의 x가 알파라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는 지수 형식을 빌어서 있지만 사실은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은 x 값이 알파고 x 값이 베타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해. 얘를 이쪽으로 치환할 거야. 3의 x를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됐을 텐데 이 방정식의 해는 x값이 알파이자 x값이 베타인 거니까 이때 t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는 바로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되는 것이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식에서 나오겠네. 그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이 되면서 결국 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0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t를 치환하시게 되면 그는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바로 t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된다. 뭐야. 서로 다르네. 그쵸.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야? 이 두 문제 모두 밑에 변수가 있죠. 위에 것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조건은 왜 붙어 있어? 우리는 지수 함수에서는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 조건 때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뭐야 얘랑 똑같잖아.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쩔 수 없이 x 플러스 2랑 3이랑 같아야 돼. 맞아. 두 번째 아니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야? 밑이 다르다는 얘기야?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같아질 수가 있어? 이건 외우는 게 아니어서 너희들의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봐. 얘랑 같을 수가 있어? 0. 그죠? 밑과 상관없이 항상 같아지려면 x가 0이면 되겠네. 그죠? x가 0이 되면 밑과 상관없이 얘도 1, 얘도 1이 됐을 테니까 그죠? 따라서 이때 나오는 해와 이때 나오는 해 두 가지를 갖고 있었겠죠.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랑 반대다. 그죠? 지금 뭐가 반대라는 거야? 똑같이 밑에 변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똑같죠. 지수가 똑같고 밑이 조금 달라. 근데 이쪽은 밑이 똑같네. 지수가 다르고. 그죠? 마찬가지. 풀어봅시다. 첫 번째. 누가 봐도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되겠네. 이 방정식을 푸시면 x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좀 풀어볼까요? x제곱에 이 양식이시면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6이 됐을 테니까 3, 2, 6 맞불 이렇게 됐겠다. 따라서 x값은 3과 x값은 마이너스 2였겠죠? 의료권 뭐야? 다 버려져야 되겠다. 그치?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또 가능한 경우가 있나? 얘랑 서로 달라. 다르더라도 별의 세모 거듭 제곱이랑 별의 네모 거듭 제곱이 서로 같아질 수가 있나?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냥 대답하시면 되겠죠. 1? 그러네. 이 새끼가 1이면 되는 거네. 얘가 1이면 세모든 네모든 난 그냥 똑같이 1인 거네. 그죠? 따라서 x-3이 1인 경우도 가능하겠다.
근데 예전에 문제집에서 이런 경우도 봤어.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겠어, 사실은. x-3이 0인 경우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0인 경우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빠지는 것 뿐인 거죠. 또 x-3이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기도 할까요? 국한적으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같아질 수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대표해 봤더니 지수가 모두 양수인 짝수야. 이렇게 되면 또 같아질 수 있죠. 이해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 괜찮을까요? 하지만 교과과정 밖이라서 지웁니다. 왜냐면 우리의 교과과정은 지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대신 이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주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야. 오늘 하고 있는 내용들은 굳이 문제로 만든다면, 또는 지수랑 친해지고 싶어,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음에 x값과 y값을 찾아달래. 2의 x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은 이제 3 곱하기 3의 y로 좀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얘가 13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의 x랑 마이너스 3의 y예요. 그 값이 5라는 거네요. 이거랑 x값을 y값을 구해야 돼. 잠깐만, 얘는 동명도 아닌데? 그쵸? 이거 어떻게 묶어?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죠. 뭐가 떠오르는 거야? 너희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야? 이걸 해결해야 돼. 지금 이 항과 이 항이 동류항도 아니고,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치환하기. 치환. 그죠? 치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따라서 2의 x를 제가 m, 3의 y를 n으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는 m 더하기 3n은 13, 2m 빼기 n은 5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괜찮아? 따라서 요 위에 식에다가 2배씩 해주면 2m 플러스 6n은 26이 됐을 것이고, 빼주면 마이너스 7n은 마이너스 21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야? 3. n값이 3이 됐을 테니까 얘 9죠. m값은 4. 따라서 2의 x값은 4, 3의 y값은 3 해서 x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었겠죠. 그죠? 뭐 지금은 우리가 연습문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뭐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x는 5가 나왔어. 이걸 만족하는 x값 얼마야? 지금 2의 x는 4 이런 거는 쉽게 풀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2의 x는 5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 x값은 뭐야? 로그. 그죠? 우리 이렇게 바꾸는 연습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것이 사실은 방정식 푸는 문제였었던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가 보여질 수도 있다. 봅시다. 마찬가지 문장제 문제인데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균 한 마리가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촥촥촥촥 분할이 돼서 얘가 A의 X마리가 된대. 세균 10마리래. 그럼 여기에다 촥촥촥촥 A X마리, 얘도 촥촥촥 A X,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0마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지금 X시간이 지났어. 10마리가. 알겠지? 그렇다면 10 곱하기 A의 X마리일까? 아니면 AX의 10제곱일까? 뭐 더하기 10은 아니길 거 아니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아닐 거야. 이거냐 이거냐.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대. 지금 이렇게 생긴 점들이 10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AX마리 더하기 AX마리 더하기 AX마리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그죠? 따라서 얘는 지수 맞다 이거 지수 파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건 거죠.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었대. 근데 3시간을 하고 그럼 이 값은 이제 3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X시간 후인데 3시간 후가 됐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80마리가 되었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만족할 때, 세군 10마리가 마찬가지 X시간 동안 했더니 얘가 2560마리가 될 때 X값이 얼마입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이해해? 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식 세우고 나면 문장을 식으로만 바꿔주면 사실 그 어느 거보다도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A 세제곱이 8이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 그죠? A 세제곱이 8 되는 A 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그죠? 따라서 얘도 10 곱하기 2의 X제곱이 2560. 식 세우고 나면 2X가 256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X값은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식만 세워주는 문제였으니까. 네, 밑에 부분들도 사실 문장제 문제는 저랑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내용들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1번은 여기 2번 문제를 좀 잠깐 볼까요? 9의 x는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 여기서 풀 건데 지금부터 제가 푸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풀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환하면 되겠다. 그죠? 치환. 3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t제곱은 여기는 3 곱하기 3x니까 6t 마이너스 2k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k는 0. 그렇다면 3의 x는 t라는 놈은 1대1 대응이니까 t값이 2개 나오면 t값이 t1, t값이 t2 이렇게 2개가 나오면 x값도 2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럼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 4분의 1을 쓸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면 되겠다. 판별식이니까. 그죠? 따라서 2k는 9고 k 값은 2분의 9보다 작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틀린 겁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잠깐 봤었던 내용이에요. 3의 x를 치환을 했는데 얘가 27이 나오거나 3의 x가 전혀 상관없는 5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아. 그죠? x에다 3 이렇게 적으면 되고 아니면 x는 로그 3의 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로그 3의 5도 무리수니까 얘도 실수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x가 구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얘가 0이 나온다든가 3의 x제곱이 0 그럼 해가 없는 거랬어. 얘가 마이너스 9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x값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t1이나 t2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긴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해가 t값이 0이 되는 거야. 또는 t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은 없죠. 그죠? 1대1 대응이긴 하지만 그것도 t값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해될까요? 아,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근의 위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커야 돼.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니? 따라서 기본적으로 판별식 t는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여기 서로 다른이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그럼 판별식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보다 큰데 재수없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커야 돼요. 그쵸? 이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 축의 방정식은 k보다 커.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야? k에 대한 함수값의 차이인 거죠. 따라서 fk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은 두 양근이란 얘기니까 뭐야? 이 k값이 뭐야? 0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건식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 이렇게 뽑죠. 판별식 4분의 d 9-2k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아까 했었던 조건이죠. 두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0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이건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2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이건 뭐 3이니까 항상 0보다 크죠. 이거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함수값 0을 집어넣었을 때 f0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뭐야? 2k죠. 0 집어넣으면. 그죠? 2k. 그래서 2k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전체적인 조건은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k가 2분의 9보다 작다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진다면 k 값은 0보다 크면서 2분의 9보다는 작다가 바로 최종적인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근의 위치를, 공식을,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이후에 뭐도 있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k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판별식 똑같고요. 축의 방정식만 작다예요. 축의 방정식만 반대죠. k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크다. 또는 축의 방정식이 k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대신 잠깐만요. 대신 세 번째 것만 볼게요. 세 번째 것만. 한 근은 k보다 작은데 또 다른 한 근이 k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k가 다음처럼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뭐만 따졌었냐면
함수값만 따졌어요. 그래서 fk가 0보다 작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예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가 아니라 이것만 따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 따지면 안 됩니까? 판별식이랑 추계방정식 따지면 안 됩니까? 따져도 되는데 어차피 필요 없는 조건이야. 중복되는 조건이어서. 어차피 우린 교집합 따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 괜찮을까요? 네,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시죠. 보통 그래서 외울 때 헷갈릴까봐 판축함 이렇게 외우게 됐어요. 판축함. 그런 뜻을 따질 때는 판축함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부등식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다시 0.2 보니까 뭐가 보여? 5분의 1의 3x-5야.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고, 그치? 거기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5분의 1의 마이너스 2x. 맞니?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풀어주면 돼? 3x-5와 마이너스 2x.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부도 방향이 바뀐다. 괜찮을까요? 또는 자기가 나 이거 계속 실수해. 자꾸만 문제 풀다 보면 막 급한 마음에 실수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밑을 1보다 큰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미리 마이너스를 다 곱해놓는 거야. 5의 마이너스 1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미리 5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바꿔놔. 얘도 5의 2x로 바꿔놔. 이해되니? 얘가 지금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를 곱해서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서부터는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아까 나왔던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연습 많이 하셔서 좀 더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은 지수함수의 특징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 지수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야. 그죠? 모든 실수다 보니까 x에 대한 단서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부등식 풀었는데 안 되는 거 없어. 그치?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가 나와도 2차여도요? 그렇다. 2차 본듯이 푸는 거다. 아시겠죠? 이건 저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이번엔 2x를 마찬가지 똑같이 치환해 주시겠죠? 2t제곱에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풀어보죠. 이 1에 뭐가 되니? 이 1에 2는 4에다가 1이니까 마마 이렇게 붙겠죠? 맞니? 따라서 2t-1 t-2가 됐을 테니까 2분의 1에서부터 t 값은 뭐가 된 거야? 2 이렇게 됐겠죠? 맞니? t는 2의 x고 괜찮아?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얘는 1제곱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겠다. 괜찮니? 그냥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문제로 나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나오면 보겠습니다.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네. 요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식이 좀 길어진다. 이건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내실 수도 있다. 지금까지 했었던 부등식 10문제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한 문제 내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 문제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딱 보자마자 지금까지 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어느 날은 잠깐만.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떴어. 이거.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것 같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내시게 되면 이것도 모두 오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조심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봅시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 지수 부등식의 성질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상하다. 어떤 것을 결정 지을 수가 없어. 왜? 밑을 모르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 범위 나눠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그죠? 첫 번째 단계. x가 1보다 크다면 x가 1보다 크다면 얘는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를 비교해 봤을 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따라서 2x 4, x는 2.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다 적을까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x가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렇죠? 이거라는 가능성 하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나오는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과 x가 1 사이라면 그때는 부등식이 바뀌겠죠.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를 비교해 봤을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요. 맞습니까? 얘가 감수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찍찍찍 풀어주시면 이런 조건이 나타나지겠죠. 그렇다면 얘는 0과 1 사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x가 2보다 작아야 된대. 이렇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돼야 된대. 맞습니까? 공통된 부분은 0에서부터 x가 1 사이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도 언급은 해주셔야죠. 어떤 거 빠졌니 지금? 0보다 큰 숫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안 본 숫자가 있어요. 뭐? x가 0보다 큰데? x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에 있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 1일 때도 언급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많이 서술형으로 내신다면. 따라서 x가 1일 때는 대입해 주시면 1은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이므로 1수 없으므로 해가 없다라고 적으셔야죠.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안은 0에서부터 x가 1까지이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답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그냥 뭐 이런 내용이야.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아는 거야. 내가 이것을 섣불리 3x 플러스 1이 큰지 x 플러스 5가 큰지를 얘기했었구나. 그 이유는 밑이 1보다 크다면 부도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고 0과 1 사이라면 바뀔 텐데 모르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서술형으로 나올만 하니까 이 문제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3의 마이너스 x고요. 얘는 3의 1제곱과 3의 2분의 1제곱이 있는 거니까 2분의 3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이거다. 그럼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 연립부등식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다와 2분의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선 직접 그리셔서 공통 부분 찾으세요. 또 그냥 큰 수에서 장수까지 또 이렇게 했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이차함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데 조금만 봐봐. 2차 부등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자체대로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이건 교과과정이에요. 고1 교과과정. 이것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뭐였죠? 얼핏 보면 이차함수 같죠? 그럼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그래프. 어차피 이차함수와 x축 사이에 대한 관계는 얘는 y는 0이랑 비교해 본다면 y는 0은 x축이잖아. 그러니까 x축과 비교해 보면 한 6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한 6가지 상황이 있어. 이 중에서 항상 0보다 큰 거는 어디야? 얘 항상 0보다 크죠. 그지? 얘는 아니야. 요점 때문에 아니야. 얘는 여기 때문에 아니야. 얘는 얘네 때문에 아니야.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얘는 다 안 되고.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라고. 그럼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X축과 안 만난다고 다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고. A가 0보다 크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또. 우리가 얘를 건방지게 이차함수라고 했네. 얘가 사실 이차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언제야? 얘가 이차함수가 아닐 조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A가 0이라면 그렇다면 얘가 없어지고 5만 남아. bx 플러스 c죠. 그럼 bx 플러스 c는 1차함수니까 직선이잖아. 직선은 절대로 x축과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거나 0보다 큰 부분 있으면 작은 부분도 있어. 큰 부분 있으면 작은 부분이 무조건 있어. 1차함수들은. 따라서 항상 성립할 조건은 없어. 따라서 얘도 1차함수가 되면 안 돼. 1차함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B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C가 0보다 크게 되면서 상수함수는 가능하지. 이렇게 Y는 3 이런 애들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은 바로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 대비를 했었죠. 이거 좀 잠깐 필게 둘까요? 잠깐만 필기만 해주세요. 이거는 이거대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이걸 안 쓸 거라서 그래요. 대신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가능하면 그리고 필기할 때는 칠판을 안 보고 적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 그래야 제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째려보시고 그렇네. 그 다음에 필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제부터 일반적인 함수를 볼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미분을 하시게 되면 3차, 4차든지 또는 미적분에서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방금도 봤지만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x제곱 얘가 2차 함수라면 a가 0이 아니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클 조건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우린 얘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좀 다르게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제가 그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폭이 있어. 그리고 이게 어떠한 뭐 또 다른 패거리가 있어. 조폭 또 다른 패거리. 이 조폭이 얘에 비해서 항상 잘 싸운다. 무조건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조폭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모두 다 얘랑 싸워야 될까? 그건 아닌 거라고.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돼. 딱 한 번의 싸움이면 돼. 언제? 그냥 보자고. 그냥 이거 보지 말고 두 조폭이 있어. 이 두 조폭이 우리 조폭이 야 우리 파가 훨씬 세. A 파와 B 파가 있으면 A 파가 훨씬 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번만 싸우면 된다면, 딱 한 번의 싸움을 이걸 하려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어떤 싸움을 하면 될까요? 또는 누구랑 싸우면 될까요? 아, 너희들은 폭력적이 아니어서 그런 거구나. A파에서 제일 싸움 못하는 애. 그리고 B파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가 붙어서 얘가 이기면 A파는 무조건 B파보다 센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얘 X축, 얘 Y축이 더 커야 되니까 X축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의 최소값 얘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이 함수 보세요.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를 y라고 했었을 때 이 y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 x를 어떻게 해줘? t로 치환했다고. 그럼 y는 t제곱,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x죠. 4, 3, 12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을 거라고?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거라고. 그렇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2k t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 함수는 t축 그리고 y축 그걸 비교해 봤을 때 0보다 클 때 EX가 T니까 T는 0보다 큰 거죠. 맞아요? T가 0보다 큰 이 영역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6,2K-36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얘가 항상 성립한 게 아니지. 왜냐면 지금 그래프를 본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영역도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그래프 개형상으로 봤었을 때 6일 때 최소값이 2K-36일 텐데 그때 너의 최소값이 Y값이잖아? Y의 최소값이 바로 치환했지만 그래도 Y값은 Y값이야. Y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치환했더라도 그렇죠? 따라서 2K-36이 최소값이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K값은 18보다 크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판별식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식의 최소값을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항상 성립할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 문장제 문제는 저랑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 직접 풀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해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입니다. 이제 곧 로그함수로 넘어갈 건데요. 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에서는 뭐 제가 딱히 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 103번 잠깐 볼까요? 103번 103번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거든요. 평행사 변형이 아니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못 구해. 넓이 못 구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는 원밖에 우린 못 구해요. 나머지 곡선들은 적분을 배워야지만 가능해. 그렇다면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교과과정에서 나왔다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야, 너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뿐 증가량은 똑같다. 그치? 따라서 얘를 요렇게 잘라내시면 그 잘라낸 양이 이만큼이랑 똑같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낸 요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뜯어 붙여서. 이해될까요? 요 지점이 어딘데요? 아, 그건 니들이 찾아야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은 못 구하니까 뜯어 붙여서 다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얘를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어서 이 부분을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되고요. 그럼 평행사 변형 나오잖아.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 형태로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네,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니 조금 있다가는 로그 함수 나갑니다. 봅시다. 이제 로그 함수 부분을 볼 건데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우선 함수의 특징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이해하셨으면 그걸 가지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가 하나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좀 잡아서 해볼까요?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모양새는 우선 함수의 관계식은 로그 a의 x죠. 얘를 로그 함수라고 하고 뭐 아직 그래프를 안 그려봤지만 정의역은 알겠다. 정의역. 그쵸? 얘 정의역은 알 것 같아. 정의역은 x의 범위잖아. 그치? 정의역은 뭘까? 응? 실수 전체? y는 a의 x제곱일 때는 x값은 실수 전체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뭘까? 떠올려봐. 로그? 우리 로그 맨 처음에 배울 때 뭘 배웠지? 진수 조건, 밑 조건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그쵸? 지금 x가 진수에 있잖아.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정의역은 항상 0보다 큰 부분이어야 됩니다. 0이 돼도 안 되는 거겠지. 0이 절대로 되면 안 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로그 2의 x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봅시다.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이 양수니까 이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밑이 2든 밑이 3이든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겠다. 어디? 밑이 2든 우리가 좀 이따가 이 그래프도 그려볼 거거든요. y는 로그 3x라는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두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0,1? x는 0 못 들어가는데? x에 1을 넣어볼까요?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로그 2의 1은 얼마야? 0. 1,0? 여기도 1 집어넣어볼까? 얘도 1,0이네. 그러니까 얘도 항상 1,0을 지나. 요 점에 대한 좌표가 1이라면 1,2점을 무조건 지나. 이해되니? 그 다음에 x값이 2라면 x값이 2일 때 y값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맞니? 3! 로그 2의 3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4 넣어볼까? 4? 4 집어넣으면 2? 맞아? 여기가 2. 요 정도 이 정도라고 본다면 한 요 정도 2. 그 다음에 그래프를 조금만 연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5. 지금 x값을 2, 4, 5 집어넣기 좀 그래? 로그 2의 5 뭐야? 6, 7, 8은 할만하겠다. 8 집어넣으면 뭐야? 3? 저 한 칸 올라가는데 이만큼 했었어. 봐봐, 처음에는 한 칸 올라가는 데는 현 요만큼이었어. 기울기가. 근데 얘는 한 칸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2칸 움직였어야 돼서. 근데 또 한 칸 올라가려니까 총 몇 칸 쓴 거야? 4칸 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중간량이 좀 더 줄겠죠. 이해되니? 잠깐만,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x가 2분의 1이야. 로그 2의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로그 2네? 그쵸?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얘가. 그쵸? 4분의 1이면 여기에 4분의 1이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2가 됐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울기가 우와 이렇게 됐다가 아주 더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증가량이었었는데 점점점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폭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래도 커지긴 커지고는 있어. 그쵸? 그래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진 않아. 계속 양수인 거죠. 따라서 이 사이사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본다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쪽 가면 증가하긴 하는데 증가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야 정의역은 이렇다고 쳐. 그래 알겠어. 근데 그래프 그려보니까 치역도 알겠네? 치역은 뭐야? y값 계속 밑으로 떨어질까? 그죠?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꺾일까? 아니라고. 계속 증가할 거예요. 처음에 한 칸 올라가는데 2칸 필요했지만 그 다음은 4칸, 그 다음은 뭐 8칸, 그 다음은 16칸 뭐 이렇게 필요하겠지.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따라서 얘도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계속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치역은 y바 y는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실수죠. 실수 나타내는. 그죠? 이해돼? 잠깐만 지수함수는 어떻게 됐었죠? 야 너 정의형 뭐였냐? 얘 정의형 뭐죠? 모든 실수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x 우리 방정식 풀 때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도 없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뭐였죠? 0보다 컸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하시게 되면 이 x를 t로 치환하시게 되면 t가 양수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서 다녔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은 살짝 반대네.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여서.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됩니다. 또 좀 특이한 점 있죠. 로그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량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오히려 x가 음수로 가면 증가량이 거의 감소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그죠? 대신 x축과는 안 만났었어요. 지금도 증가량이 감소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누구랑 안 만나겠어요? y축과는 안 만나죠. y축과 만나는 순간 x값이 0 돼 버리니까. 그쵸? x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는 0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점근선인 거죠. 따라서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점근선은 바로 x는 0,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죠. 이해될까요? 잠깐만요. 3의 x 플러스 5가 있어요. 지수함수 그래프죠. 그죠? y는 3의 x가 있는데 5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죠? 얘 점근선은 뭐죠? 얘 점근선. 3의 x가 0이 될 리가 없어요.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y 값은 5가 될 리가 없어요. 따라서 얘 점근선은 y는 5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이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할 때 점근선을 먼저 찾아주죠. 너 5래. 야, 너 5야. 그리고 반드시 지난 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 6. 0,6.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뭐 좀 이따 우리가 평행이동하는 것도 배우겠지만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뭘까요? 이 함수의 점근선. 지금 방금 점근선 어떻게 했어? 야, 진수 너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넌 0 될 수 없어. 대신 계속 가까이는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선만 넘지 마라.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의 점근선은 뭘까요? x는 3. x는 3이 점근선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물론 이 빨간색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하나씩 점 찍어가면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점근선부터 먼저 그리죠. y는 3.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 삼각차사 지나는 점 4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 되면서 0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1을 지나고 있는 뭐 이렇게 된 함수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근선이란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의 x야? 야, 네가 y는 로그 2의 x야? 이번엔 y는 로그 3의 x를 그려볼까? 로그 3의 x. 밑이 커졌어? 그쵸? 밑이 커졌어. 너도 여기 지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야, 네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얘가 1이 되려면. 로그 3의 x가 1이 되려면 x는 3? x가 3이 되면 로그 3의 3이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3, 여기가 3이었잖아. 3일 때 1이네. 2가 되려면 아까 4였죠. 아까 여기 4였잖아. 지금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짐작해 보건데 얘도 마찬가지 가위처럼 얘가 요렇게 갈려질 거라고. 요 만난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해되세요? 마치 엿장수 가위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 가위긴 한데 요 만난 점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가 바뀌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밑이 커지면 가라앉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지수함수는 어땠죠? 지수함수는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놈이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볼까요? 좀 오버돼서 그리면
그럼 얘가 y는 2의 x였고요. 얘는 y는 3의 x였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이 큰 놈이 큰 거죠. 근데 로그 함수는 밑이 큰 놈이 가라앉아요. 마치 분모처럼. 이해되실까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y는 로그 2의 x, 저 빨간 놈이 있는데 이 빨간 놈을 x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그렇다면 요 빨간 놈이 요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 놈이 다 똑같은 빨강이네. 여기서 요 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빨간 놈이 데칼코마니처럼 찍히면 요렇게 찍혀 나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얘는 바로 y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이는 이런 함수가 됐겠죠. 맞아요. 근데 야씨 y에 자존심 있지 마이너스 y가 뭐니?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잘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마이너스 로그 2 x를 이렇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죠? 2분의 1. 따라서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게 여기 있죠. 밑이 1보다 클 때를 지금 방금 우리가 로그 2x와 로그 3x를 그렸었다면 로그 2분의 1 x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부등식에서도 그 성질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x값이 큰 게 y값도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로 바뀌게 되면 그 증가함수였던 게 어떻게 돼? 감소함수가 되네. 이해될까요? 그럼 아까 지수함수랑 뭔가 비슷한 성질이네. 지수함수랑 완전히 반대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성질도 있네. 지수함수도 원래 이렇게 됐었잖아. 0과 1 사이에 있을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부동 방향 안 바뀌었어. 그죠? 로그 함수는 0과 1 사이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면서 바뀌었었죠. 로그 함수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계속 증가하죠.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하죠. 부동 방향 바뀌겠구나. 우리가 좀 이따 만나겠지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예요. 그죠? 1대1 함수라서 얘네들도 방정식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y는 로그 3x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y는 로그 3x. 파란색을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름이 뭐야? y는 로그의, 잘 안 보이죠? 검은색으로 할게요. y는 로그의 3분의 1 x죠. 맞습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네.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3분의 1과 2분의 1 비교해봐봐.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죠?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큰 놈이 가라앉는. 이해되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응용 문제에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지수함수랑 구분 지셔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밑이 큰 놈이 크다. 만난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서는. 알겠지? 큰 놈이 크다. 하지만 로그 함수는 큰 놈이 오히려 떨어진다. 가라앉는다. 이해될까요? 요런 게 바로 요 로그 함수의 성질입니다. 괜찮을까요? 대표적인 성질.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성질들이고요. 따로 필기하지 않으셔도 여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저는 로그 함수를 할 때 직접적인 값들을 점을 찍어봐서 확인해 봤다면 지금 여기서 개념을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얘에 대한 역함수다 보니까 야, 너 y는 ax냐? 내가 너의 x랑 y를 위치를 바꿔주니까 x는 a의 y가 될 거고 얘를 로그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게 너구나. 따라서 로그 함수는 y는 ax와 역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유추해 본 거네요. 너 0,1 지나고 있었냐? 그럼 난 1,0 지날게.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 y는 ax 라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했더니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뭐 이쪽 부분이 이렇게 깔리겠죠. 이해 될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다. 0과 1 사이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괜찮을까요? 참고 삼아서 y는 ax와 y는 로그 ax는 a가 1보다 클 때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두 함수가. 지금 좀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얘가 좀 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뭐 되게 된다면 얘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안 만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그죠? 보통 안 만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0과 1 사이일 때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요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 그죠?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봅시다. 정의역은요. 그죠? 따라서 정의역이니까 아까 방정식에서 지수 방정식 풀 때 우리 막 풀어댔잖아. 나오는 x값은 무조건 다 해였어. 그때는 실수 전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따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 만날 때는 조금 한계가 있겠구나. x가 막 방정식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밑이 이거야. 진수가 이거야. 그러면 그 마이너스 3은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까 전에는 치환을 할 때 치환했을 때 아까 2x를 막 t로 치환했을 때 귀찮았던 게 t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조금 귀찮았었어. 그럼 좀 이따가 우리가 마찬가지 로그 뭐 2의 x 이런 애들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텐데 그때는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제한 조건은 없게 돼. 또 이런 건 편하겠네. 이해될까요? 얘는 t가 모든 실수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편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나는 점 방금 본 것처럼 1,0 뭐 이런 거 지나고요. 점근선은 y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볼 때. 0과 1이다. 부등호 바뀌겠구나.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쉽게 푼다. 대신 나오는 그 x값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아까 전에 봤듯이 x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 두 개. 서로 간에 x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춥죠? 괜찮아요? 다들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쭈그러드는데? 괜찮아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함수 관계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서로 같은 표현이죠. 네, 뭐 요런 내용들. 평행이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x 대신에 x-n, y 대신에 y-n을 넣었는데 이항을 해니까 이게 플러스 n처럼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x축 대칭에는 y의 마이너스 y를,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x와 y 위치를 바꿔준다.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대소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부등식에서 만날 겁니다. 특정 문제를 보죠. 로그 a의 2x 플러스 3 플러스 2가 f3인 사이일 때 f12를 구하세요. 우리가 방금까지 했었던 성질 가지고서 그냥 문제를 만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f3이 4래. 로그 a에 x 대신에 3 넣었으니까 x 대신에 3 집어넣으시면 되죠? 얼마니?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9. 이해되니? 플러스 2.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4. 그럼 로그 a의 9 값이 얼마야? 2. 이해되니? 따라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다. 이해돼? 얼마니? a의 제곱이 9죠? 따라서 a 값은 3,
마이너스 3. 근데 나 잘했어.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끝나면 안 돼. 그쵸? 요거 잘 보셔야죠. 위쪽 건. 괜찮아? 네, 잠깐만. 보죠. 이번에 y는 로그 5x예요. 빨리 그래프 그려보시는 거죠. 점근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프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을 것이다. 보죠. 1,0을 지납니까? 그렇죠. 지나네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x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y축이죠. 이해되시는 거죠?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아니죠. 예,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뭐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문제만 풀 수는 없으니까. 예, 아니죠. 양수 x에 대해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맞죠. 잠깐 여기도 맞았고요. y는 5의 x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진짠가? x는 5의 y잖아요. 그쵸? y는 5의 x제곱. 맞죠? 그쵸? 내가 지금 뭐 한 거죠? y는 로그 5의 x죠. 내가 지금 뭐 한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얘와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맞죠? 정신 차려야 돼. 봅시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알겠죠?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게 두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점을 하나하나 다 찍을 수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보세요. 아이고. 로그 함수를 제일 먼저 그릴 때는 점근선부터 먼저 보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점근선. 얘 점근선 뭐죠? 로그 3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2. 점근선. 아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그쵸?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 x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점점 가까워져 가라. 넌 0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얘기라고. 그쵸?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죠. 이해될까요? 요게 점근선. 괜찮아? x에다가 이번에는 얼마 넣어볼까요? 0 넣어볼까요? x에다 0. x에 0 집어넣으면 로그 3의 1이니까 0 되죠. 그러면 0 더하기 2니까 2. 그럼 0,2를 지난다는 얘기네. 이해될까요? 0,2를 지나. 따라서 그래프는 그냥 대략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점차적으로 컸다가 점차적으로 증가량이 줄어드는. 얘도 마찬가지.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죠. 점근선은 이게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에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점근선. 정역이 x가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따라서 너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얘는 y축 자체, x는 0 자체가 바로 점근선이죠. 이해되세요? 얘가 점근선이야, y축이. 괜찮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x는 예, 우선 이거 좀 이따 보려고. 지금 요거서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x는 어떡합니까? 물론 얘도 점근선도 똑같아요. x는 0은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직접 안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는 거구나. 그쵸? 우린 지금까지 진수 쪽에 마이너스 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하자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반드시 지난 점 어딥니까?
x도 얼마 넣어볼까요? 진수가 1이 되면 밑과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1, 1 집어넣으면 얘 0이죠. 함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를 지나고 있는 그래프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래프는 밑이 3짜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죠. 이해되니? 근데 뭘 하래? 마이너스 x를. 그렇다면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y축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고 점근선은 얘가 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가 아니라.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점근선 했듯이 보시면 되겠고 필수예제 4번까지만 좀 하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하기는 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되니까 좀 집중해서 보죠. 근데 중요하기는 해. 잠깐 봅시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저놈이 된다. 그렇다면 x 대신에 뭘 줬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또 y 대신에 뭘 줬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럼 이 식을 변형시켜야 될 텐데 한번 보자고. y는 로그 2에 봐봐. 본능이야, 본능. 4x-8 플러스를 보고 나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4로 묶어내주고 싶은 거죠.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또 뭐 하고 싶은 거야? 로그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연습을 해봤으니까. 로그 2에 4 곱하기 x-를 봤을 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뭐가 하고 싶어? 쪼개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로그 2의 4는 얼마죠? 2. 그럼 저쪽에 있던 4가, 이 4가 X쪽에 뭔가 영향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Y쪽에 영향을 주네.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얘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X 대신 X-가 들어갔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올라간 거네요. 그러네. 보통 우리는 Y는 X와 Y는 4X는 전혀 다른 그래프죠. 사실은 포개어질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마치 포개어질 수 없는 그래프. 평행이동만 해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똑같이 될 수 없는, 포개어질 수 없는 그래프인 줄 알았더니 포개어지네. 이렇게, 그죠? 이해되실까요? 가끔가다 문제 유형이 이런 유형이 나타나거든요. 다음 함수 중에서 어떠한 그래프나,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x라면 로그 2x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포개어질 수 있는 함수를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 포개어진다는 얘기는 그래프 움직였더니 딱 똑같이 일치되는 거.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가량이 똑같아야 돼.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래서 좀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잠깐 정리하고서 오늘 마무리 할 건데요.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얘네들은 요 정도가 있어. 지금 4가 나왔으니까 y는 그래요. 로그 2의 4x가 있고 y는 4의 로그 2의 x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포개어질까요? y는 로그 2의 x와 포개어질 수 있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포개어질 수 있을까요? 위에 거. 그죠? 방금 봤지만, 그죠? 위에 거. 얘는 로그 2의 4 플러스 x니까 얘는 로그 2의 x에 뭐 플러스 2 이렇게 쪼개질 수 있죠. 그죠? 뭐 4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치? 로그 2의 5x라고 하더라도 얘는 로그 2의 x에 플러스 로그 2의 5가 되는 거잖아. 그죠? 맞니? 따라서 얘도 로그 2의 5도 실수니까 그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서로 포개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4의 로그 2의 x는 뭐야? 얘는 로그 2의 x 4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x랑 x 4제곱은 전혀 포개어질 수가 없는 거죠. 증가량 자체가 다르잖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게 되면 y는 2x가 되죠.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깐만요. 얘는 좀 다른 색으로 합시다.
y는 2x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y는 2의 4x가 있을 거고요. y는 4 곱하기 2x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포개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네, 집중이 흐트러지다 보니 얘는 뭐야? 2의 4제곱 x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6x죠. 그죠? 그냥 개수의 4를 곱했던 것 뿐인데 얘네들은 밑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이 커지면 증가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은 절대 포개어질 수가 없어. 그죠? 하지만 얘는 포개어질 수 있나? 포개어질 수 있다! 4가 뭐니까? 2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의 x 플러스 2로 포개어질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물론 4가 아니어도 괜찮아. 4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y는 3 곱하기 2의 x야. 얘 포개어질 수 있습니까? 포개어질 수 있지.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포개어져? 잠깐 포개어지려면 방금 4처럼 2의 얼마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3도 2의 얼마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나? 가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떠올리시는 게 이런 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막 이런 걸 풀었던 거 기억이 있는 거죠. 2의 로그 2의 3 얼마니 막 이런 거 갖고 고생했었던 거. 로그 2의 3도 모르는데 이 크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로그 규칙에 의해서 얘랑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성립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는 3의 로그 2가 되면서 3이 됐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3이 바로 2의 로그 2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곱하기 2의 x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는 것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그 2의 3도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실수니까. 그만큼 x축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말하면 포개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정리해 보시면 로그 2의 4x는 포개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포개지지 않죠, 얘가. 여기서는 얘가 포개지지가 않죠. 얘가 포개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다가 필수예제 4번에다가 요 놈만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오늘의 과제는 로그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까지만 좀 연습해갖고 오시고요.